안녕하세요.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를 맡은 정은수입니다. 우선 저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별의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자료를 코시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코시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스쿨레벨 10이라는 이름으로 CSV를 저장을 했고, 이를 주피터상으로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였습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9, 10, 17은 저희가 필요 없는 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드랍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생성한 A 데이터입니다. A 데이터로 이름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보시면 2012년과 2013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오브젝트의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플롯 형태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즈눌 함수를 이용해서 결측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연도별로 데이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ILOC 함수를 사용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이는 2012년에 데이터 프레임을 나눈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2013년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는 2014년의 데이터 프레임이고, 2015년, 16년, 17년, 18년,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모두 ILOC 함수를 이용해서 앞선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잘라서 분류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매트플롯립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앞선 데이터 프레임들을 시각화하는 단계를 실행하였는데요. 우선 이 시각화 자료를 보시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이렇게 학교급별로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선 시각화 자료에서는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을 확인을 하기 위한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인덱스 2번은 일반 교과의 사교육 참여율, 그 다음에 9번은 예체능의 사교육 참여율, 그리고 14번은 직업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이 그래프인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직업 취업 관련 사교육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교육 사교육에서는 고등학교와 일반고 급별에서만 사교육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체능과 이 취미 교양 사교육은 전체 10년 동안 모두 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교과의 사교육의 경우 이제 모든 학교급별에서 골고루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중학교와 일반고에서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을 학교 그 연도별로 한 번에 보기 좋게 나타낸 시각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별 사교육 참여율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순서로 사교육 참여를 보였는데,
우선 일반고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이 자료에서는 일반고의 사교육 참여율만 있었지만 보통 고등학교가 일반고 또는 직업고등학교 이렇게 나뉘는 경우를 감안을 하였을 때 직업고의 사교육 참여율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급을 연도별로 사교육 참여를 나타낸 시각화 자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꾸준히 높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갑자기 사교육 참여율이 확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고요. 이 역시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낮아졌고 2016년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로 사교육 참여율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 꾸준한 모습으로 계속 증가하는 사교육 참여율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2020년이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교육 참여율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이제 초등학교는 앞선 그래프에서 그 예체능 교과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엄청 필수적인 교육은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사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중학교의 경우 일반 교과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경우 일반 교과는 조금 더 입시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교육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그 증가 추세가 조금 낮았습니다. 감소 추세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고등학교는 바로 대학교과 직결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 이 증가 추세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맡은 정은수입니다. 우선 저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도시, 서울, 광역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지역으로 지역별 사교육을 나타낸 자료를 코시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코시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region 10이라는 이름으로 CSV를 저장해서 이렇게 주피터 상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데이터 프레임의 각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보시면 2018년까지의 자료까지는 오브젝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플롯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에 있던 오브젝트를 플롯 형태로 바꾸어주는 단계를 다음에 실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측치는 이준율 함수를 이용해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각 데이터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각 연도별로 ILOC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 2012년의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맨 처음에 불렀던 데이터 프레임을 ILOC 함수를 사용해서 0부터 8까지 인덱스를 설정해서 자르는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오브젝트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를 ACE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플롯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어 주는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이때 과목 및 유형은 어차피 플롯 형태로 바꿀 수 없는 인덱스였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오브젝트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의 데이터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앞서 불러온 전제 데이터 프레임을
ILOC 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활용해 잘라주었습니다. 이 역시 플롯 함수로 플롯 타입으로 바꾸어주는 단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2014년의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2015년 데이터 역시 LOC 함수를 사용해서 잘라주었고요. 이도 플롯 함수로 바꾸어줬고, 그 다음에 2016년의 데이터 프레임, 2017년의 데이터 프레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분류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각자 잘라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이제 그 ACE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플롯 형태로 바꾸어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그다음에 matplotlib 함수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진행한 시각화는 이렇게 각 연도별로 전체적인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대도시, 서울, 광역시, 대도시 이외, 그리고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선 그래프에서는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 그래프에서는 이때 2번 인덱스가 일반 교육의 사교육 참여율이었고, 그 다음에 11번이 예체능의 사교육 참여율, 그리고 16번이 직업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사교육 참여율이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는가를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의 일반 교육의 경우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광역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 이외 읍면지역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체능 과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반 교육과 비교했을 때 사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사교육 참여율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개의 그래프를 만든 결과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과 읍면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 격차인데요. 이렇게 모든 연도에서 서울과 읍면 지역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연도별 서울 사교육 참여율과 그리고 연도별 읍면 지역 사교육 참여율을 따로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도 볼 수 있듯이 여기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2021년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낮아진 모습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교육과정의 변화로 잠시 사교육 참여율이 주춤했다가 계속 코로나의 이상이 없었다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사교육 참여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 역시 이때 2016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는데요. 이때 증가 추세는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도별 대도시 사교육 참여율 역시 서울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시각화 결과를 통해서 서울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높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교육 차원에서 읍면 지역의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시연 동영상을 맡은 배소연입니다. 원래 있던 CSV에는 과목 및 유형과 성적 구간별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각 연도별로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히지 않은 부분을 뺀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A 데이터와 B 데이터가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2012년부터 21년까지 각 연도마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각 연도마다 성적에 따른 과목 및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이 다른지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그래프를 만들었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개의 그래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연도에서 각 구간이 비슷한 그래프 개형을 보였으며 상위권으로 갈수록 참여율이 증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그전 꺾은선 그래프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년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과목을 파악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총 7과목의 10년 동안 성적 구간별로 사교육 참여율 추이를 시각화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성적 구간별 개형 자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치 자체에는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일반교과 사교육, 예체능 사교육, 취업과 진학 사교육 참여율이 성적 구간별로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의 정보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일반교과 사교육과 진로진학 학습선당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그 반대로 하위권 학생들은 일반교과 사교육과 진로상담 사교육보다 예체능 취미교양 사교육과 취업 관련 사교육에서 다른 성적 구간 학생들과는 다르게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일반 교과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의 참여율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총 7가지로 과목을 구분하여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위에 나왔던 분석과 동일하게 상위권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다른 성적대 학생들에 비해 많이 들었고 그와 반대로 하위권 학생들은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사교육에서 상위권 학생들보다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을 통해 상위권 학생들의 분산이 하위권 학생들의 분산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교육학과 박민준입니다. 동영상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을 전부 실행시켜 준 뒤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CSV 파일을 가져왔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D타입 확인해서 데이터를 알아봤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한 데이터에 맞게 이렇게 데이터를 슬라이싱 해줬습니다. 2012년, 2013년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줬고요. 이렇게 슬라이싱한 데이터를 토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고 슬라이싱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 데이터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주었습니다. 소득별로 평균 소득별에 따른 과목 분야별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는데 밑에는 이렇게 과목이 있고 위에는 사교육 참여율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사교육을 참여했는지 과목마다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분석을 했고요. 2012년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값을 입력해서
각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을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각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을 알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렇게 각 소득별로 500만원에서 600만원, 6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하여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시연 동영상을 맡은 배소연입니다. 원래 있던 CSV에는 과목 및 유형과 성별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각 연도별로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히지 않은 부분을 뺀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A 데이터와 B 데이터가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2012년부터 21년까지 각 연도마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10년 전과 지금의 사교육 참여율 순위가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율 순으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10년 전과 비슷했고 10년 전에는 없었던 컴퓨터 사교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각 연도마다 성별에 따른 과목 및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이 다른지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그래프를 만들었고 2012년부터 21년까지 총 10개의 그래프를 시각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연도에서 각 구간이 비슷한 그래프 개형을 보였지만 예체능 과목인 음악과 체육에서 남녀의 사교육 참여율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막대 그래프를 그려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는 그전 꺾은선 그래프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년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과목을 파악하여 국어, 영어, 수학, 음악, 체육 총 5과목의 10년 동안 성별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추이를 시각화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성별의 개형 그래프 자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치 자체에는 음악은 여학생들이, 체육은 남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국어, 영어, 수학, 음악, 체육 총 5가지로 과목을 구분하여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매 연도마다 위에 나왔던 분석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과목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음악은 여학생들이, 체육은 남학생들이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을 통해 여학생의 분산이 남학생의 분산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과 남연주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사교육 참여율 분석 프로그램을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한 데이터 프레임 안에 10년의 자료가 다 들어있어 이와 같이 연도별로 나누었습니다. 데이터 유형은 플롯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과목 분야별 사교육 참여율을 연도별로 시각화했습니다. 각 그래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와 같고 과목은 2016년까지는 이렇게 3가지, 그 이후에는 진로, 진학, 학습 상담이 추가되어 4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사교육 참여율을 연도별로 시각화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전체 사교육 참여율과 경제활동 상태별 사교육 참여율을 이와 같이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단계로 넘어가 연도별 그리고 과목별로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의 분산을 구해 전반적으로 일반 교과 사교육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분산이 큼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2019년부터 2021년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을 한 표 안에 시각화하여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렬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사회와 과학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과목을 대상으로
연도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해 시각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교육 과목별로 분석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사교육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교과 사교육 유형도 앞서 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 상태에 상관없이 일반 사교육의 경우 학원 수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하고 연도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자녀의 일반 교과 학원 수강 비율을 분석해 비교 가능하도록 시각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교육 유형과는 다르게 연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순위 변동을 보이는 유료 인터넷 및 통신 강좌 활용 비율도 마찬가지로 비교 가능하도록 분석해 시각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교과의 사교육 유형을 분석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예체능, 취미, 교양 과목의 사교육 참여 유형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예체능 또한 학원 수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를 다시 비교 가능하도록 분석해 시각화하였으며 유료 인터넷 및 통신 강좌는 과목 특성상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